안녕하세요. 오늘은 MSP430에서 버튼을 누르는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드 컴포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려는 버튼이 풀업 저항인지 풀다운 저항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핀 번호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 TI 사이트로 들어가서 부스터팩 매뉴얼을 찾아봅니다. 여기 유저 가이드에 마지막에 스케매틱이 있고 여기 회로도를 참고해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풀업 저항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풀업 저항을 기준으로 보시면 풀업 저항에서 버튼을 누르면 그라운드와 연결이 돼서 0V가 들어가게 되고요.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위에 VCC 3.3V가 들어가게 돼서 하이가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로우, 버튼을 안 누르면 하이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눌렀을 때는 그라운드랑 연결이 돼서 어떤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데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가 아무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플로팅 현상이라고 하고 이 MSP430 입장에서는 어떠한 신호인지 확인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를 꾸며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설명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MSP430 F5529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스터팩과 핀 배열을 비교를 해서 저희는 처음에 버튼 1을 사용하는데 MSP430 F5529에서는 핀 4.0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해주는데 풀업 저항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핀 4 아웃 레지스터에 0번째 비트를 1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P4의 랜 레지스터에 똑같이 0번째 비트를 1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사실 핀 4의 DIR 레지스터를 저희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레지스터는 처음에는 0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여기다 또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핀 4 DIR을 하고 0번째 비트를 무조건 0으로 만드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완벽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눌렀을 때 0V가 들어오고 안 눌렀을 때 3.3V가 나온다 했죠. 그래서 0 또는 1이 되는데 저희는 일단 눌렀을 때를 하고 싶으니까 if문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if문을 만들고 버튼을 눌렀을 때를 번역을 하면은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레지스터가 0일 때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핀 4인 레지스터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 포트 4를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0번째 비트만 비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핀 4인 AND 비트 제로를 하면은 첫 번째 있는 값만 저희가 가져오는 거고요. 여기 있는 값이 0과 같으면 결국 버튼을 눌렀으면 이라고 코딩을 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if문은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을 하는 구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else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 작동하는 구문입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저희가 버튼만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가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번에 사용을 했던 RGB LED 키는 코드를 가지고 와서 버튼을 눌렀을 때 LED가 켜지게 해보려고 합니다.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왔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버튼을 눌렀을 때 빨간색 LED가 켜지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if문에는 버튼을 눌렀을 때니까 빨간색 LED가 켜지는 명령어를 넣어주면 되고요. else에는 빨간색 LED가 켜지지 않는 구문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버튼을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손을 떼면 빨간불이 없어지는 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만든 버튼 레지스터 세팅을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안에 있는 숫자만 바꿔주겠습니다. 두 번째 버튼은 핀 3.7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포맷으로 3, 7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f문을 만드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가 만들어 놓은 if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else if문을 추가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f문은 버튼 1을 눌렀을 때이고 만약에 버튼 1을 누르지 않았으면은 else if문으로 확인을 해서 두 번째 버튼을 눌렀냐 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조건도
그래도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마지막 else 문으로 빠지는 if else 문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else if 문 자리에 초록색 LED를 켜는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else 문에는 초록색이 켜지지 않게 구문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if 문에 빨간색 LED 켜는 구문과 함께 초록색 LED는 꺼라 라는 구문을 넣어주시고 else if 문에는 초록색을 켜고 빨간색은 꺼라 라고 명령어를 넣어주시면 완벽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빨간색 LED가 켜지고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초록색 LED가 켜집니다. 그리고 누르지 않는다면은 LED가 아예 켜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를 때만 켜지는 구문을 만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뭔가 바뀌는,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누를 때 LED가 깜빡거리거나 다른 명령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S문을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이 깜빡거리고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초록색이 깜빡거리게 만들고 여기서 빨간색 LED를 XOR 연산을 이용을 해서 깜빡거리게 해줍니다. 이 XOR 비트 연산을 보시면은 0은 1로 1은 0으로 반전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LED를 깜빡거리는 구문에 XOR로 간단하게 코딩을 짤 수가 있습니다. else if 문에 초록색 LED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하면은 첫 번째 LED를 누르면은 빨간색이 켜졌다가 또 누르면 꺼졌다가 또 누르면 켜졌다가 또 누르면 꺼지게 되고요. 두 번째 버튼도 누르면은 초록색 LED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키가 씹힌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한 번만 눌렀는데 두 번 눌려서 원래 켜져야 되는데 켜졌다 바로 꺼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위치는 하드웨어적으로 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버튼에 채터링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것을 잡아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채터링 현상은 사람은 한 번만 누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프로세서, 연산은 매우 빠르게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번 인식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를 잡는 방법은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캐패시터를 달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캐패시터를 달아서 납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 코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이 if문 조건문에 밑에다가 while문을 하나 만드시고 이 if문과 똑같은 조건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해줘서 무한 루프를 하나 만드는 거죠. 밑에 else if문도 똑같이 while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의 역할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if문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누르고 있는 동안에 여기에 있는 while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이 while문에 있는 조건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무한 루프로 여기 안에 계속 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떼면은 이 while문의 조건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while문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구문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씹히는 현상이 거의 많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 while문에 갇혀서 다른 구문이 실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딩이 멈춰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튼 누르고 있는 동안은 다른 작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된다는 거니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외부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 인터럽트는 프로세서 코딩이 돌아가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 부스터팩에 있는 버튼과 연결되어 있는 MSP430 핀 4.0, 핀 3.7은 외부 인터럽트를 지원하지 않는 핀입니다. MSP430 기준으로는 포트 1과 포트 2만 외부 인터럽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MSP430과 부스터팩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습을 못할 것 같고요. 다음에 다른 MSP430이나 MSP432 보드가 있어서 그걸로 만약에 테스트를 할 때는 외부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코딩 방법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응용적인 것을 해볼 겁니다. 저희가 그냥 버튼 누르면은 LED가 하나 제어가 아니라 버튼 두 개를 이용해서 업다운 느낌으로 코딩을 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LED를 누르면은 하나씩 증가하는 코딩을 만들고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하나씩
감소하는 코딩을 만들어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순서대로 색깔이 바뀌는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stat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if문 안에 있는 구문을 없애주고 여기다가 이 변수, state 변수를 뿔뿔을 시키고 마마시키는 구문을 각각 넣어줍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이 state 변수가 하나씩 증가하게 될 거고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스테이트 변수가 하나씩 감소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 변수를 이용을 해서 또 다른 if문을 만들 겁니다. 첫 번째로 스테이트가 0일 경우에는 모든 LED가 꺼져라 라는 조건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else if문을 또 이용을 해서 스테이트가 1일 때를 만듭니다. 이때는 빨간색 LED가 켜져라 라고 코딩을 짜는 거고요. 또 else if문을 만들어서 스테이트가 2일 때는 초록색이 켜져라,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3은 파란색 LED가 켜져라 라고 코딩을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실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실행이 되겠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if문으로 스테이트가 0, 1, 2, 3만 코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더 넘어가서 스테이트가 5나 6, 7, 8이 나오게 되면은 이 if문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코딩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빼기를 하면은 마이너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또 동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버튼 누르는 if문 안에다가 또다시 if문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스테이트 뿔뿔을 해주는데 이 뿔뿔을 해주다가 만약 이 스테이트가 3이 넘어가면 0으로 만들어주는 코딩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테이트가 0, 1, 2, 3만이기 때문에 이 3 이상이 되면은 다시 0으로 넘어가서 다시 또 뿔뿔을 해라 라고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밑에 두 번째 버튼 위치에는 스테이트가 0보다 작을 때 스테이트를 3으로 해주라 라고 코딩을 짜게 되면은 빼기를 해서 0보다 작아져도 마이너스가 나와도 다시 3으로 가는 구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테이트를 뿔뿔 마마를 해도 이 범위 안에서 0과 3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첫 번째 버튼을 누를 때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LED 꺼지는 것 까지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반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방식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볼륨을 높이고 줄이고 하는 버튼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if문을 추가를 해서 다른 색깔을 켜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if문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스테이트 4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색깔을 하나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여기 위에 스테이트 범위를 정해준 구간에서 3이었던 거를 4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새로운 색깔이 추가되어서 총 5가지 패턴으로 돌아가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튼 누르는 것만으로는 간단한 코딩을 짤 수 있겠지만 외부 인터럽트가 없기 때문에 더 세밀한 코딩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뭐 간단하게 이제 버튼 구현을 하거나 스위치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품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MSP430에 관련해서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